팀장님, 제가 해결했습니다. 고객분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준혁 씨의 얼굴엔 작은 성공이 가져다준 성취감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웃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은 이제 추억이 되어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평화는 종종 새로운 폭풍의 전조가 되곤 하죠.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안정 뒤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팀원들과의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늦은 시간, 불 꺼진 사무실 창문을 올려다보던 저는 섬뜩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준혁 씨의 자리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자세히 보았을 때 그 그림자가 준혁 씨의 어머니 김영숙 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했고 그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광기마저 서려 있었어요. 김영숙 씨는 왜 늦은 밤 회사에 잠입했을까? 그녀가 찾던 것은 무엇이며 그 행동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미스터리한 사건. 우리는 이제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오디오 시작합니다. 오디오 청취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젠장. 아침부터 재수없는 전화 벨소리가 울려댔다. 액정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보통 이런 전화는 받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짜고짜 짜증 섞인 말투였다. 거기 미래링크 팀장 강민준 씨 맞아요? 우리 준혁이 아직도 안 일어났나 봐요. 어서 전화해서 깨워주세요. 아침 밥도 못 먹고 늦으면 어떡해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여기가 대체 무슨 유치원인가. 신입사원을 팀장이 깨워야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혹시나 무슨 사정이 있을까 싶어 차분하게 물었다. 저 죄송하지만 박준혁 씨 어머님이십니까? 준혁 씨는 이제 성인이고 회사 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내 말에 김영숙 씨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라고요?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여리고 착한데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팀장이라는 사람이 돼서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줘요? 당장 전화해서 깨우세요. 그리고 아침 꼭 챙겨 먹이라고 신신당부하시고요.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황당함과 함께 불쾌감이 밀려왔다. 이제 겨우 신입사원 한 명 들어왔을 뿐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다니. 앞으로 회사 생활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잠시 후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가 평소에도 아침잠이 많은 자신을 걱정하신다고 했다. 나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오늘부터 회사 생활 잘해보자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신입과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고 준혁이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첫날이라 기본적인 회사 소개와 업무流程을 설명해 주었다. 준혁은 곧잘 이해하는 듯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주눅 들어 보였다. 점심시간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준혁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다른 팀원들이 먼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다. 오후에도 준혁에게 간단한 업무를 지시했지만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렸다. 결국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나서야 겨우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김영숙 씨에게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아들이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캐묻는 내용이었다. 나는 최대한 간결하게 오늘 하루 업무 내용을 설명했지만 김영숙 씨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질문하며 늘어놓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다.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지치다니. 앞으로 준혁과 그의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팀원들의 사기도 걱정이었다. 팀 분위기가 흐려질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내 자리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어김없이 박준혁 씨의 어머니 김영숙 씨였다. 불안한 예감에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 팀장. 아침부터 기분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준혁이한테 일을 시킬 때는 부탁드립니다라고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상처받기 쉬워요. 나는 황당함을 넘어 이제는 어이가 없었다.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할 때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야 한다니. 이건 정말 상식 밖의 요구였다. 어머님, 회사에서는 모든 업무 지시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정중한 설명에도 김영숙 씨는 완강했다. 아니에요. 우리 준혁이는 소중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분노와 함께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다. 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분명히 당황하거나 불쾌해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오전 팀 회의 시간에 어제 김영숙 씨와의 통화 내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역시나 팀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팀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업무 지시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회사가 무슨 개인 비서실도 아니고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는 그럼 뭐라고 해야 합니까? 팀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나 역시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였지만 우선 팀원들을 진정시키고 대책을 논의해야 했다. 우리는 일단 김영숙 씨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최대한 정중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오후에는 김영숙 씨에게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준혁에게 왜 일을 시키지 않느냐는 항의였다. 강 팀장, 우리 준혁이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일을 안 시키시는 거죠? 혹시 우리 준혁이를 일부러 따돌리시는 건가요? 그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이지 기가 막혔다. 어제는 일을 시킬 때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라더니 오늘은 왜 일을 안 시키냐고 난리였다. 도대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님, 준혁 씨는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업무를 주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절대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예민한데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김영숙 씨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답답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업무 마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다. 박준혁 씨 본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퇴근 전에 준혁을 잠시 불러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과연
준혁과의 대화를 통해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오후 5시. 나는 박준혁 씨를 조심스럽게 불렀다. 준혁 씨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내 앞에 섰다. 준혁 씨, 혹시 회사 생활에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내 질문에 준혁 씨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사실은 어머님께서 회사에 전화하시는 것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준혁 씨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조금 놀랐다.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때문에 본인도 괴로워하고 있었다니. 예상외의 대답에 나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준혁 씨,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회사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전화 때문에 팀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준혁 씨도 이제 성인이니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말에 준혁 씨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는 준혁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쉽지 않겠지만 준혁 씨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 그날 저녁 김영숙 씨에게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준혁이가 퇴근 시간이 5분 늦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강 팀장, 왜 우리 준혁이를 5분이나 늦게 퇴근시키는 거죠? 혹시 야근이라도 시킨 건가요? 우리 준혁이는 체력이 약해서 피곤하면 안 돼요. 당신이 우리 아들 5분 늦게 퇴근시킨 만큼 돈으로 보상할 건가요? 나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5분 늦게 퇴근한 것을 가지고 돈으로 보상하라는 요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어머님, 회사에서 퇴근 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5분 정도의 차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준혁 씨에게 야근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내 설명에도 김영숙 씨는 막무가내였다. 두고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면 감히 이렇게 못할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리 준혁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바로 소송 걸 거예요. 김영숙 씨는 자신의 친구가 변호사임을 강조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왔다. 정말이지 질릴 대로 질려버린 나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나는 딱딱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니 손이 떨렸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김영숙 씨의 끊임없는 간섭과 협박 때문에 업무 집중도는 바닥을 쳤고 팀원들의 불만도 점점 커져갔다. 다음 날 팀 회의 시간에 나는 김영숙 씨의 협박 내용을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예상대로 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팀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저희도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팀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회사 차원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대로 김영숙 씨의 간섭을 방치했다가는 회사 전체의 업무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김영숙 씨의 변호사 친구 언급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장 경영지원팀장에게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팀장님, 신입 박준혁 씨, 어머님 때문에 업무 마비가 올 지경입니다. 업무 지시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심지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어제는 자기 친구가 변호사라며 소송까지 언급했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 팀장,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서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숙 씨에게 공식적인 내용 증명을 보내서 더 이상 회사 업무에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경영지원팀장의 단호한 태도에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회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그날 오후 나는 박준혁 씨를 다시 내 자리로 불렀다. 준혁 씨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었다. 준혁 씨, 어머님께서 회사에 연락해서 하시는 말씀들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어머님께 회사 업무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곧 어머님께 공식적인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내 말에 준혁 씨는 눈에 띄게 당황했다. 그는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내용 증명이요. 어머님이 그걸 보시면 저한테 불같이 화내실 텐데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어떻게든 어머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준혁 씨의 얼굴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 역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을 묵인할 수는 없었다. 준혁 씨, 이제는 준혁 씨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회사에서는 회사 규칙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준혁 씨가 독립적인 직장인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준혁 씨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과연 준혁 씨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용 증명이 김영숙 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모든 상황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같았다.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감은 더욱 짙어졌다. 회사에서 김영숙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영숙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며칠 뒤 예상대로 김영숙 씨에게서 격분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아예 욕설과 함께 시작됐다. 강 팀장, 당신들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해? 내용 증명이라니. 우리 아들 회사에서 잘리게 하려고 작정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수화기 너머로 김영숙 씨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렸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문제였기에 나 혼자 감당할 필요도 없었다. 어머님, 회사에서는
어머님의 과도한 간섭 때문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준혁 씨 본인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로서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내 단호한 말에 김영숙 씨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 그러나 이내에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신들 정말 후회할 거야. 내 친구가 변호사라고 했지? 당장 우리 아들 괴롭히는 거 멈추지 않으면 소송 걸 거야. 내가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김영숙 씨는 그렇게 협박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귀가 멍멍했다.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무력감에 나는 의자에 축 늘어졌다. 과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이대로 가면 정말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날 오후 나는 준혁 씨를 다시 불러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전화 때문에 생긴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준혁 씨, 어머님께서 내용 증명 때문에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준혁 씨도 많이 힘드시죠?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말했다. 네, 팀장님. 어머님께서 저한테 회사 그만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팀장님도 다른 팀원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혁 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분명히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준혁 씨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혁 씨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어머님의 간섭 아래에서 회사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준혁 씨가 독립적인 직장인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회사는 준혁 씨를 믿고 기다려줄 겁니다. 내 말에 준혁 씨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라. 그리고는 결심한 듯 나지막이 말했다. 팀장님, 저도 이제는 바뀌고 싶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생활은 제가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고요. 준혁 씨의 예상치 못한 결단에 나는 놀라움과 함께 희망을 느꼈다. 그가 드디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나는 준혁 씨의 어깨를 잡고 힘주어 말했다. 잘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 쉽지 않겠지만 준혁 씨가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팀원들도 모두 준혁 씨를 응원할 겁니다. 준혁 씨의 결단은 우리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이제 김영숙 씨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보낼 차례였다. 박준혁 씨의 결단을 듣고 난 후 나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준혁 씨는 스스로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고 나 역시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팀원들에게 준혁 씨의 변화 의지를 알리자 모두들 반신반의하면서도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준혁 씨는 출근길에 어머니 김영숙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준혁 씨는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 저 이제 회사 일은 제가 스스로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회사에 자꾸 전화하시면 제가 더 힘듭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영숙 씨의 격분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준혁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발 이제는 저를 믿고 지켜봐 주세요. 회사에 더 이상 전화하지 말아 주세요. 준혁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김영숙 씨는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다. 준혁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축 늘어져 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준혁 씨, 정말 잘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칭찬했다. 준혁 씨는 내 격려에 고개를 들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이제 김영숙 씨의 간섭은 잠시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혁 씨가 스스로 변화하려 한다는 점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준혁 씨에게 더욱 명확한 업무와 책임감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작은 프로젝트를 맡기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봤다. 처음에는 실수가 잦았고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에게 질문했고 팀원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며 점차 업무에 적응해 나갔다. 하루는 준혁 씨가 직접 고객사와 통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다. 통화를 마친 준혁 씨는 얼굴에 뿌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팀장님, 제가 해결했습니다. 고객분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성공이 가져다 준 성취감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김영숙 씨에게서 더 이상 회사로 직접적인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준혁 씨의 휴대폰으로 수시로 연락이 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준혁 씨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회사 내부의 긴장감은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다. 팀원들도 준혁 씨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며 그를 한층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회의 시간에도 준혁 씨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고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물론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은 남아 있었다. 김영숙 씨가 언제 다시 폭탄 선언을 할지 알 수 없었고 준혁 씨 역시 완벽하게 독립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김영숙 씨의 전화는 더 이상 회사로 걸려오지 않았다. 물론 준혁 씨의 개인 휴대전화로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듯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간섭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걱정이 담긴 말에도 이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스스로 회사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막 피어나는 자신감과 독립심이 엿보였다. 나는 그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준혁 씨는 이제 단순히 업무 지시를 따르는 신입이 아니었다.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려는 의지를 보였다. 한 번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준혁 씨가 자진해서 자료 조사를 돕겠다고 나섰다. 나는 흔쾌히 허락했고 그는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준비하며 열정을 보였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준혁 씨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와서 나를 놀라게 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고객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나는 준혁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준혁 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준혁 씨 덕분에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천만에요, 팀장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해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주눅 들었던 신입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직장인의 눈빛이었다. 팀원들도 준혁 씨의 성장을 인정하며 그를 한 팀의 어엿한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점심시간에는 이제 준혁 씨가 먼저 이야깃거리를 꺼내고 팀원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활기 넘치는 팀 분위기는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었고 나는 팀장으로서 더욱 큰 보람을 느꼈다. 물론 가끔 김영숙 씨가 불시에 회사 근처로 찾아와 준혁 씨와 점심을 먹고 가는 일도 있었지만 준혁 씨는 이제 그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했다. 점심시간에 맞춰 어머니를 만나고 사적인 이야기는 회사에서 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회사 생활이 순조롭고 팀원들과도 잘 지내고 있음을 꾸준히 설명하며 안심시켰다. 그의 노력 덕분인지 김영숙 씨의 표정에서도 처음과 같은 날카로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리더로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느꼈다. 단순히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넘어 팀원의 성장을 돕고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퓨처링크는 준혁 씨의 성장과 함께 더욱 단단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스타트업 퓨처링크는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작은 회사가 아니었다. 우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성장하여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했다. 나는 여전히 팀을 이끌고 있었고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박준혁 씨의 성장은 단연 돋보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마마보이 신입이라는 꼬리표가 아닌 팀의 핵심 멤버이자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되어 있었다. 그는 스스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침착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의 업무 능력은 물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팀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루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작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자 준혁 씨가 다가가 능숙하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았다. 신입사원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걷히고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나는 왠지 모를 울컥함을 느꼈다. 과거의 준혁 씨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변화였다. 점심시간, 우리는 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준혁 씨가 문득 나를 보며 씩 웃었다. 팀장님, 혹시 제가 처음 회사에 왔을 때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많이 답답하셨죠? 나는 그의 솔직한 질문에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밤잠 설치면서 고민도 많이 했죠. 하지만 준혁 씨가 스스로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팀장으로서 단순히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넘어 팀원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지 깨달았죠. 준혁 씨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팀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 팀장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도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를 과잉보호하려 하시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는 함께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웃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다. 나는 준혁 씨와 함께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깊은 신뢰를 쌓았고, 우리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선 끈끈한 동료가 되었다. 퓨처링크의 성공은 비단 우리의 기술력이나 시장 분석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우리 팀원들이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모여 회사의 큰 성공을 이뤄낸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듯했다. 나는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준혁 씨의 성장은 내게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마마보이 준혁 씨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다양한 오디오로 찾아뵐 예정이랍니다. 기대해 주세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드라마 귀마라마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